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깊은 고민 하나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로 타인에게 베풀고 너그러워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서부터 들어온 말이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베풀어라, 너그럽게 대해라, 관용을 베풀어라. 이러한 가르침들은 분명 아름다운 덕목이며 인간다운 삶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중년의 문턱에 서거나 이미 그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과연 무조건적인 너그러움과 베풀미 항상 옳은 것일까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선의로 베풀었던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험을 하기도 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내가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일까 하는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너그러움과 베풀미라는 것이 언제나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나친 관용이 상대방에게 오히려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을 소진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무분별한 베풀미 아니라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진 에너지와 자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마치 정원사가 물을 주듯이 모든 식물에게 똑같은 양의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식물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조절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베풀지 않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성숙한 어른의 지혜입니다. 비행기 안전수칙을 생각해 보십시오. 응급 상황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먼저 자신이 착용한 후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건전한 자기보호의 원리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베풀매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베풀미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주거나 시간을 내어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단호한 거절이, 명확한 경계 설정이 더 큰 베풀미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희생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가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특히 중년층 분들은 이런 가치관 속에서 자라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끊임없이 베풀고 희생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패러다임을 재검토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건전한 이기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을 해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웰빙과 행복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선 자신을 돌보고 사랑할 때 그때서야 진정으로 타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물이 가득 찬 컵에서만 물이 넘쳐 흘러 다른 컵을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상호성입니다. 일방적인 베풀음은 건전한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의존성을 키우고 불균형한 관계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균형 속에서 성장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무조건적인 베풀음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베풀음의 동기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베푸는 이유가 순수한 선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혹은 거절의 불편함을 피하고 싶어서 베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동기로 인한 베풀음은 결국 우리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진정성을 잃게 만듭니다. 중년의 시기는 인생을 재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베풀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이 냉정하고 무정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여전히 기꺼이 베풀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더 명확해지고 선택적이 될 뿐입니다. 자기 돌봄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기 돌봄은 종종 이기적인 행위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이야말로 장기적으로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중간중간 물을 마시고 체력을 관리하는 것이 완주를 위한 현명한 전략인 것과 같습니다. 건전한 경계 설정은 또 다른 중요한 주제입니다. 경계란 울타리가 아니라 문과 같은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언제 문을 열고 언제 닫을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우리의 정당한 자유입니다.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서상 거절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거절은 모호한 승낙보다 훨씬 정직하고 건전한 소통 방식입니다. 상대방도 우리의 진심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베품과 동정심을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베풀음은 상대방의 성장과 자립을 돕는 것입니다. 반면 동정심에 기반한 도움은 때로는 상대방의 의존성을 키우고 자립할 기회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우리는 더욱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무모한 용기나 무분별한 희생정신보다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이 있는 판단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은 성장의 증거이며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모든 곳에 얇게 퍼뜨리기보다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곳에 집중하는 것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베풀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베풀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은 정직하고 현실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진정으로 성숙한 어른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생각할 거리와 지혜로운 통찰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현명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베풀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베풀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은 정직하고 현실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진정으로 성숙한 어른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를 돌아보면 베품과 희생이 미덕으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치관에서는 개인보다 집단을, 자신보다 남을 우선시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란 우리는 자신을 돌보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행복과 웰빙이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이기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개인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자기 돌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고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며
그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친구로서 각각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지치고 소진됩니다. 때로는 어떤 역할에서는 불완전해도 괜찮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풀매의 진정한 가치는 양이 아니라 질에 있습니다. 적은 양이라도 진심에서 우러나온 도움이 억지로 베푼 많은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상대방도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작은 친절이 의무감에서 나온 큰 선행보다 더 따뜻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감정적인 경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나 감정을 우리가 모두 떠맡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감과 동조는 다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과 그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건전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시기는 특히 이런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열정과 의욕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체력과 정신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삶을 조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의 관용과 베풀미 때로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기를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마치 과보호를 받은 아이가 독립성을 기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희생을 숭고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남을 돕는 것을 아름다운 일로 생각합니다. 물론 때로는 희생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희생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마치 촛불처럼 자신을 태워서 빛을 내는 것보다는 태양처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빛을 내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진정한 성숙함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런 한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건전한 것은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의존하기보다는 각자 온전한 개체로서 만나는 관계 말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베풀음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의무감이나 죄책감에서가 아니라 진정한 애정에서 우러나오는 배려가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또한 베풀음에 대한 기대를 조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베풀었으니 당연히 감사함을 받아야 한다거나 보답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진정한 베풀음이 아닙니다. 진짜 베풀음은 결과에 대한 기대 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기에 완전히 기대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것에 매달리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중년이 되면서 우리는 시간의 유한함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욱 신중하게 시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무분별한 베풀음은 소중한 시간의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정말로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기 보호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기 보호는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 있는 어른의 자세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항공기의 산소 마스크 원칙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자신이 안전해야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거절하는 것을 나쁜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거절은 오히려 정직한 소통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거절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더 건전합니다. 상대방도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고, 우리도 불필요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는 더욱 선택적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모든 일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베품과 관련된 또 다른 함정은 구원자 콤플렉스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구원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해받는 것, 지지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들 곁에 있어주는 것이지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 잡힌 삶이란 베품과 받음이 조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베풀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것은 모두 불균형한 상태입니다. 건전한 관계에서는 주고받음이 자연스럽게 순환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고, 때로는 우리가 받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 성장해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베풀지 않는 것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서도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느라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아끼는 사람들은 우리의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시선에 일일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억지로 베푸는 것보다는 진심에서 우러나올 때만 베푸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되고 싶을 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올 때의 베풀미야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남들에게 너그럽지도 베풀지도 말라는 말은 냉정한 충고가 아니라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무분별한 베풀보다는 신중한 선택을, 맹목적인 너그러움보다는 현명한 판단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생각할 거리와 지혜로운 통찰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현명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